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구미를 포함해서 이 경북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일 날 국토교통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난 5월 달에 이제 세 차례 정도였던 그런 전세 피해 사기 피해 지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전체 회의를 통했는데, 전체 이제, 1926건을 심의해가지고, 860건을 이제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860건을 이제 전세 사기 피해로 이제 본다,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759건은 신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101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가지고 재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23년 이제 그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이제 특별법이 시행됐거든요. 그 2년 만에 그 위원회가 인정한 어떤 누적 피해 그 건수가 벌써 아마 3만 400명 정도. 경북 같은 경우도 531건, 대구는 669건, 669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한 1,200여 건도 이제 피해로 이제 점점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인정된 건수만 이렇고, 실제로 이제 그 드러나지 않는 숨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은 더 많을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5월 달에 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이 위원회에 따르면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 한 2,00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평균 1인당 그 피해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한 1,400억 정도의 피해액이 추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그 임차인이 네. 세입자가 이제 세입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이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그 등기부등본의 권리를 명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임차권 등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세 사기가 많아지면서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이 잘 없었는데 지난해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기록 건수가 역대 최대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수도권 피해자 그 문제는 좀 이렇게 수그러들었거든요, 지난해까지. 근데 이제는 지방, 경북을 포함한 지방이 오히려 더 피해가 크다, 이제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7일 법원 이제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은 사실 2024년도에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 이런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벌써 4만 7,300여 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2023년에 이제 그 비해가지고 4.2% 정도 증가한 수치고, 법원이 통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에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세 그 세입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이제 그 신청 건수 증가에는 경북 같은 지방이 이제 그 대부분 돼 있고, 수도권 제외한 지방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이제 만 4,374건 정도 되는데, 네. 이거는 역대 최대로 보면 되고, 대부분 경북 지역도 394건에서 979, 2.5배가 뛰었어요. 대부분 지난해는 수도권의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지방에 늘어났다. 수도권은 경기만 6% 증가했고, 서울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천 이런 다 감소했습니다. 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이 그렇죠. 청년들이 이렇게 표적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20, 30대 청년층들인데,
이들이 사실 이제 그 사회초년생들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가정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처음으로 집을 이제 자기 주택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세 계약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사기를 치려는 사람의 어떤 아주 그냥 표적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20, 30대 좀 청년들은 사실 전세 계약이나 부동산 거래 어떤 경험이 없잖아요. 뭐 그 경험도 없고 등기부등본이나 권리관계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아직 경제적으로 이제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이 또 규제가 또 높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렴한 저가의 어떤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런 어떤 물건들이 거의 이제 전세 사기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소형 주택을 선호한 청년층들이 사기의 어떤 그런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사회적 경험 부족 또는 뭐 주거 취약성이라든지 제도적 사각지대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청년층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일부 사례를 한번 짚어보면 한 명의 임대인이 건물 여러 채에 걸쳐서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그렇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한 명이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일부 이제 그 임대인 관련해 구속 수사나 기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게 이제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단순히 개인적인 채무 채권 관계로 이제 보거든요. 네. 보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굉장히 좀 이렇게 집중해서 그런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제대로 된 사기 혐의로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사기 피의자가, 좀 이렇게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또는,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를 하는데 나중에 내가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심각한 불안감을 또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수사가 장기간 되다 보면은 임대인이 이제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임대인의 어떤 재산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사실 대출 내고 했는데 연끌을 해서 이제 그 전세를 냈는데 그 전세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네.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극심한 절망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엔 이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대책이 발족의 배경과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5월 7일이었습니다. 5월 7일 이제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위원회의 발족의 배경으로서는 한마디로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한계와 절박함 때문에 공동 이제 대응을 하자라는 어떤 입장들입니다.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는 이제 구미, 경산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초기에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어요.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이웃에 물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신고 요건도 까다롭고 또 행정 지원도 사실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게 됐고,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이제 청년층과 서민층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에게는 단순하게 이제 재산 손실을 떠나가지고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현실감 속에서 이제 발족이 됐고, 이들의 이제 활동을 짚어보면 이제 피해자들의 이제 사례를 일단 다 수집을 하고 정리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이제 공동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고소한다든지 지자체, 국토부 등의 지속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이제 법률 상담, 그다음에 피해 구제 절차 안내, 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공동소송이라든지 집단 진정을 추진해가지고 법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지역에 아직까지는 이제 혼자 이제 이 문제로 겪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어떤 그런 대책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위원회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경북도와 지자체에서는 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들으면서 이게 전세 사기 피해가 이제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응이 있는데, 예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전입신고 시에 전입자들의 어떤 신원을 뭐 본인 확인을 한다든지 신분증을 확인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안동시는 AI를 이제 활용한 전세 사기 예방 영상을 이제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정적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거든요. 이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경북도로 이제 이전해 왔을 때 네. 추가로 이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는데, 이거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피해자들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사실 그 전세 사기 예방에 가깝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포항에서 추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생활지원금 200만 원 경우도 실제로 뭐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지가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우리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사실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 내지는 끝까지 해결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런 어떤 지자체 차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어요. 네. 거기에 따라 보면은 지자체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법률 상담이라든지 금융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 말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우리 이제 대구 경북 울릉을 뺀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설치 유무에 대해서 이제 전국에 청구를 해서 살펴봤더니 단 한 곳도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지자체에서는 전세 피해 접수 현황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전세 사기 집중 단속에 나서고 그러면서 수도권이 숙지고 있지만은 지방에서는 이런 어떤 제도적 절차, 그다음에 지자체의 뭐 태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백지화된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오히려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전세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뭐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시급하고 신속한 것은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요청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시간이 끌면 끌수록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또 이제 피해자들은 사실 뭐 경매에 내몰린다든지 또는 뭐 삶의 기반을 잃는다든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적극적으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채권 채무 관계로 이제 보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수사 자체가 더디고 또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하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수사기관, 뭐 수사관에서 이제 이건 이제 수사 의지가 좀 이제 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 의지가 강한 수사관 같은 경우는 이게 빠르게 이제 사기 혐의를 입증하고 거기다가 형사 사건으로 이제 진행시켜서 보호 조치를 취하고, 또 이제 그렇지만 수사 의지가 부족하면 사실 이게 형사처벌 매일매일 밀려는 형사 사건에 밀려가지고 좀 이게 사건이 방치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 2중, 3중의 고통에 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수사기관은 전세 사기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와 지자체는 뭐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임시 거처 마련, 이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책들이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아까 처음에 다뤘지만 사실 이제 뭐 그 위원회에서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어떤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간소화시켜서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수사기관이나 정부가 좀 이렇게 현실적인 대책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제도적 개선이 좀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현재 제도만으로는 절대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이제 뭐 중매인의 말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임차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중매인의 중도매인의 어떤 그런 뭐 입장에 따라 가지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있는데 사실 이렇다 보니까 뭐 임대인의 관계, 임대인의 권리 관계죠. 뭐 대출 현황이라든지 뭐 세금 체납 현황 이런 어떤 기본적인 세입자가 계약 전에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더 많아져야 되고 물론 지난달에 이제 정부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이 뭐 다주택 보유 여부라든지 뭐 전세 보증금 사고 이력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사전에 정보 공개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뭐 대출이나 세금 대출이라든지 세금 체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이제 뭐 바지사장이라고 그러죠. 명의신탁 여부도 문제를 없애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누군지도 이제 공개를 해야 되고, 뭐 허위 매물이라든지 과장 광고 이런 것도 규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 법령도 강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전세 보험 가입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세 자금의 일부 이제 그 전세 자금 이제는 뭐 임대인한테 모두 가잖아요. 임대인 모두 가지 않고 이제 정부가 적정하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 도 강제해 둘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그 현실적인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그 사기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해외처럼 아예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사실 세계적으로 이제 보기 드문 어떤 그런 사금융으로 이제 진행되는 어떤 그런 주택 임대 제도거든요.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그 돈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말합니까 월세죠. 월세에 비해서 좀 이렇게 편할 수 있잖아요. 묵돈은 들어가지만. 네. 그다음에 그다음 매월 들어가는 월세보다는 좀 사실 좀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게 이제 목돈이 들어가면 저렴했으면 이제 부담이 덜 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아서 뭐 또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거든요.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맞아떨어져서 전세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임대인이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이제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 이제 깡통이 되고 네. 이게 이제 사기로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전세 제도가 서민들의 어떤 내 집 마련에 지렛대 역할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전세에 관련된 정책을 많이 또 내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세의 가장 큰 문제점 사금융제도라는 점을 좀 제도로 만들어서 일정 정도의 전세금을 허가라든지 이제 맡겨두고 맡기 강제로 이제 그 예치를 하고 거기는 이자를 이제 그 임대인한테 주고 뭐 일정 정도 지나면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전세금 설정이라든지 제도의 안정성들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전세 사기 피해 현황과 대책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